그러면 오늘의 그 번역가야 대화 주인공 분들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텐데요. 호명하면은 게스트분들은 앞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알로아의 유정석 감독님, 공연지 임호준 배우님, 바로바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칠자와의 김도영 감독님, 주인영 배우님, 경계인의 안도영 감독님, 강진아 배우님, 윤세연 배우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맞춰서 일정을 써주십니다. 하얀색 라인에 맞춰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나와 계신 우선 저희 감독님들이랑 배우님들 소개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감독님부터. 네, 배우님들은 배역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로아 만든 유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로아에서 은우 역 맡은 공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로아에서 시간여행자 남공원 역할 맡은 임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칠자와 연출한 김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칠자와에서 아가씨 역할을 연기한 배우 주인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경계인 연출했던 안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계인에서 상담사 역할을 연기한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인에서 지성 역을 맡은 윤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객분들 많이 찾아주신 만큼 앞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첫 질문이 조금 항상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먼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로아 팀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알로아가 되게 따뜻하면서도 이제 치매라는 병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슬프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치매를 단순히 태보를 하는 그런 병이 아니라 각오로 여행을 떠난다라는 설정이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설정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첫 걸음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외할머니랑 이렇게 외할머니가 치매셨는데 2,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네네. 사실 영화를 찍은 지가 네. 3년이 조금 넘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제가 네. 가물가물한데 네. 외할머니를 이렇게 되면서 네. 같이 겪은 네. 제가 느낀 감상을 네. 조금 시나리오로 썼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녹여냈던 이야기 영화였군요. 네, 알게 돼서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옆쪽에 있는 팀으로 칠자와 팀한테 여쭤볼게요. 저 일단 제목을 왜 칠자와로 붙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 보고 나서 칠자와를 뭐 나름 쳐보기도 하고 꽃이 나오긴 나오는데 뭐 연결이 안 돼서 그 꽃말도 찾아보고 했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오시는 김에 직접 여쭤봐야겠다 싶었어요. 네, 설명해 주시죠. 저도 이 이야기를 쓰고 나서 원래는 시나리오 받았을 때는 붉은 신이라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편집 끝나고선 칠자와라는 타이틀을 붙인 건데 저 제목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칠자라는 꽃이 별명이 두 번 피는 꽃이에요. 아, 네, 네이버 치니까 이건 나왔었어요. 맞아요. 두 번 피는 꽃인데 이제 제철에는 흰색 꽃을 피워냈다가 그 꽃이 떨어지면 붉은색으로 다시 한번 개화를 한다. 그래서 두 번 피는 꽃인데 사실 그게 꽃이 두 번 피는 게 아니라 위에 흰잎이 떨어지니까 그 빨간색 꽃대가 보여가지고 다시 만개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도리라는 인물이 흰 색깔을 계속 탐하다가 결국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물들이잖아요. 그게 너무 그 칠자랑 닮아 있어가지고 이거다 하고서 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영화 속에서 계속 나오는 주요한 매개체로 나오는 신이랑 바로 그 꽃신이랑 바로 연결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팀으로 내려볼게요. 경계인 팀한테 여쭤볼게요. 그 경계인이 이제 상담사로 갔던 이제 선영이 오히려 나중에 상황이 뒤바뀌어서 상담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혹시 이거 어디서 처음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네. 근데 답변하기 전에 저희 예. 어린 선영 역할 맡아주셨던 지원이도 와줘가지고 네, 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그 뒤바뀌는 거. 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인데, 처음에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를 어떻게 죄송합니다. 왜 만들게 되었는지 처음에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셨는지. 그 처음에는 그냥 이제 눈길에 발자국이 찍히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배경으로 영화를 찍어보고 싶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군대였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하나씩 살이 돋보쳐지면서 시나리오를 썼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경계가 뒤바뀌는 이야기를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질문의 기회를 관객분들께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앞쪽에. 네, 저는 지난주에 공연지 감독님 영화를 보고 오늘 배우로 이제 다시 보려고 왔는데요. 그 영화에서 그 특정 인물이 똑같이 은우라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이름이 같은 건지 아니면 감독님 영화를 만드시면서 전작 작품에서 뭐 이름을 따서 쓰신 건지, 그리고 그 극중에 그 시간여행자 이름이 왜 하필 남궁원인지, 그 올해 2월에 별세하신 남궁원 배우님 이름이랑 똑같아가지고 좀 관련이 있는 건가 해서 말씀드리고, 그 극중에 현상 배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두 분은 그 감독님 하신 영화를 보셨는지 배우랑 감독이랑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관객분께서 지금 총 3개 종류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좀 더 해드리면, 여기 지금 은우 역을 맡으셨던 공연지 배우님은 감독으로도 이번에 나를 들어줘 영화의 그 감독님으로 부천 영화제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먼저 가자면 그 은우 지금 감독님 그 나를 들어줘에서도 은우였고 지금 이 영화에서도 은우라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류정석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랐을 텐데 아마 네네. 제가 이 영화를 찍고 있을 때 시나리오를 쓰게 돼서 자연스럽게 은우라고 일단은 지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은우 됐는데 이렇게 한 영화제에서 동시에 탈출을 보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던 거네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해결을 위해 그 남궁원이라는 캐릭터 이름이 어떻게? 편하신 분들. 이건 감독님께서 정하신 거라서 왜 남궁원을 주셨죠? 이거는 그 별세하신 선생님 목소리가 원래도 좋으시고 제가 평소에 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그분 이름 못 땄습니다. 그리고 좀 남궁성이 이렇게 약간 영험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왠지. 네, 알 것 같습니다. 네네. 이모준 배우님 목소리도 너무 멋있으셔서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그 세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배우 공연지와 감독 공연지 어느 쪽이 더? 네네. 배우 공연지와 감독 배우 공연지. 제가 생각하는 예. 네, 아직 그 공연지 감독님의 작품을 보지 못해서 하지만 그 작품을 제작한다는 소식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PD님을 그때 당시에는 못 구했던 상태라서 저한테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이 계시냐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그때 경황이 없어서 답장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어쨌든 제가 봤던 공연지 배우님은 글쎄요. 사실 이번 작품이 첫 작품이었고 공연지 배우님이랑 같이 작품을 했던 거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리스펙하는
하나의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감독님으로서는 제가 아직 시나리오도 보지 못해서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시간에서는 배우 알로아에서의 배우 공연진님이 더욱 돋보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맞으세요? 질문하신 거 맞으세요? 아니세요? 네, 죄송합니다. 없으시면 저한테 질문의 기회를 다시 돌려볼게요. 칠자와 팀한테 여쭤보고 저희 배우님 오셨잖아요. 주인영 배우님. 저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안녕하세요, 배우님. 처음 나오실 때부터 첫 장면서부터 끝까지 계속 우시잖아요.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소진이 되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봤었거든요. 네. 아 근데 끊어 찍어서 현실적으로 또 바로 해결해 드리네.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네네네 어렵지 않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 칠자와의 세트 그 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일본 양옥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장소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찍으셨는지. 네. 사실 제가 칠자월에 연출도 하고 이제 미술 감독도 해가지고 공간에 관한 것도 제가 관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원래 덕산가옥에서 저 영화를 찍고 싶었어요. 원래 배경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시나리오를 썼고 그래서 당연히 그 시대에 돈이 많은 양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덕산가옥에서 찍고 싶었는데 다 문화재고 고택이고 이래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런 로케이션을 구할 수 없어서 한옥하고 이제 세트하고 조금 섞어서 찍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수소문해서 저 마지막에 엔딩 씬에 정원이 있는 로케이션을 빌린 거고요. 그 어두컴컴한 아가씨 방 있잖아요. 걔는 세트를 구상을 해가지고 직접 망치질 한 겁니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장소 어딘지 구체적인 장소를 좀 여쭤봐야겠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질문 생기신 관객분 계시면 손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들어주셨는데 저쪽 선생님 가시고 두 번째 이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선생님 좀만 손 계속 더 들어주고 계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 경계인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대화씬이 상당히 많잖아요. 1대1로 대면하는 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대화가 길다 보니까 콘티 짜실 때도 이제 최대한 거기 안에서 많은 샷들을 활용하는 게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중점을 두고 짰던 어떤 생각을 하시고 짰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배우님들이랑 그러니까 리딩을 진짜 많이 했었고 그거를 촬영 감독님이랑 같이 많이 보면서 좀 콘티를 많이 바꾸기도 하고 대화 씬에서 해볼 수 있는 샷들은 사실 다 찍었던 것 같긴 해요. 무빙을 많이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픽스로 찍어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제 대답은 배우님들의 연기를 보고 거기서 최대한 잘 좀 담아낼 수 있는 샷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콘티를 짰던 것 같습니다. 그 답변 들으면서 저도 이어서 그 비슷한 약간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공간 변화가 많지 않잖아요. 밀실한 공간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 두 배우님들의 연기가 더욱 그래서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성 배우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 처음에는 약간 불쌍하고 억울한 표정이었다가 점점 미묘한 표정 변화와 목소리 변화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셨는데 캐릭터를 어떻게 이제 처음에 해석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존재라고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사실 감독님하고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지석이라는 친구의 버전 이외에도
다른 지석이가 또 있었고 그 전에 또 다른 지석이가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지석이를 만나면서 지금 우리 작품에 가장 적합한 지석이가 누굴까를 찾아내는 어떤 대화, 리허설과 과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신 결과가 그대로 보여졌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네, 두 번째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앞에 있는 관객분들께 마이크 넘겨주세요. 네, 먼저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한 분씩 작품마다 질문이 있는데 좋아요. 네. 모더레이터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 내용 측에 좀 관한 건데 먼저 알로아에 관한 질문은 그 남궁원 사주 보시는 분이 처음에 시계를 설정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알람이 울리면은 그만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그 뒤부터 어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더 봐준 거지? 혹시 돈 더 내라고 봐주는 건가 싶어서 혹시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봐주는 저희 둘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어요? 네. 저는 극작으로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말미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모준 배우님. 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거든요. 시나리오를 볼 때도 그랬고, 근데 제가 또 약간 무속신앙을 좀 이렇게 믿는 편이에요. 조상신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무속인 분들의 특징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팀 실전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보면서 아가씨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죠. 네, 영화가 많이 혹시 미술 그 연출이나 그런 공간을 설정할 때 참고했던 그 영감을 얻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 각본을 쓸 때까지만 해도 놀랍게도 아가씨를 안 본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썼는데 이제 이게 졸업 작품으로 찍은 거였는데 지도 교수님한테 들고 가니까 안 된다. 이건 아가씨랑 너무 똑같다. 이러시면서 이제 찍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저는 이미 제 안에서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도대체 얼마나 비슷하게 하고서 봤어요. 근데 확실히 그 똑같은 동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미술이나 뭐 이런 컨셉 같은 거, 고증 같은 거를 살릴 때도 되게 많이 좋은 자료가 됐고요. 근데 이제 각본적인 면에서, 연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도리 나이 세계가 따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출적으로는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연출적으로, 이야기적으로는 많은 다른 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경기인 팀에게 경기인에게 드리고 싶은데 그 상담사랑 본인이 되게 겹치는 모션이 많잖아요.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똑같이 그 구절을 읽거나 그런 게 혹시 그 둘의 관계가 아까 약간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이랑 근데 둘의 사이의 관계를 원래 연관이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냥 매개체로서 작용이 한 인물이 한 인물에게 되는 건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좀 궁금해서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감독님하고 이제 이 작품 준비하면서 저는 최대한 그 시나리오에 충실하려고 저희가 이제 많이 만났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영화에서 종교적인 어떤 기도문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종교로 인한 어떤 괴로움이 아니라 이 어렸을 때 부모라는 존재가 이 아이들에게 종교처럼 받아들여지는 어떤 순간 근데 이제 이미 자란 선영이나 지석이 그 과거에 대한 어떤 발목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벗어나고 싶지만 계속 떠오르는 어떤 순간들인데 저는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이 상담감에
그냥 약간 판타지 같은 인물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한 명을 이렇게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되게 판타지 같은 인물로도 다가와서 네, 그 오늘 되게 새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서로 비슷한 어떤 과거의 아픔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동질감을 느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경계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총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지원하는 계단 단편 제작 지원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된 거고, 그래서 선정되고 나서 제작하고 나서 저희 영화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하기 때문에 배우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월드 프리미어를 함께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경계인 감독님 이거 저희 선정 발표되고 나서 제작 기간까지 총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선정이 7월인가 뭐 그랬던 것 같고 네, 작년 영화제 기간에 그리고 올해 1월에 찍은 작품. 그래서 겨울 배경으로 찍으셨고 네. 굉장히 기획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빠듯하시진 않으셨어요? 네, 빠듯. 네, 그 후반 작업이 좀 시간이 타이트하긴 했는데 최대한 열심히 데드라인에 맞춰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저기 손 계속 들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마이크 넘겨주시고 저희가 저희한테 할당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기 관객분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러 왔는데 좋은 기회를 또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2개가 있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2개요? 네, 모더레이터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해주시죠. 실사화 연출에서 이제 약간 얘기하신 걸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미도리라는 인물은 붉은색으로 상징이 되고 아가씨와 마님은 약간 하얀색으로 상징이 되는 걸 제가 영화 다 보고 약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마님이 쓰러지면서 약간 흰색 손수건에 피를 토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미도리가 마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암시나 상징적인 의미인지 그 붉게 물들어가는 게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약간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올게 그 흰색이 되게 연약한 색깔이잖아요. 엄청 아름답고 반짝반짝하지만 한 번 이렇게 탁 하면은 금방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성이 되게 아름답지만 연약한 마님과 아가씨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걸 부여를 한 거고, 반면에 이제 빨간색은 아주 질긴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도리한테 그걸 부여를 한 건데, 거기까지는 옳게 잘 읽어주셨는데 그 손수건까지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플록하면 피를 토하면 빨간색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좋네요. 본인들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속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오히려 더 좋다고 해서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주시죠. 두 번째 경계인에서 약간 그 지석이 어머님을 죽이고 싶었다 한다면은 뭐 휴가를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 군대 있으면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약간 굳이 뭔가 이런 그런 병역을 하는 그 보면 중간에 자세히 언급은 안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계기로 이제 군 복무 적합성 심사를 보는 걸로 나오는데 굳이 그런 상황을 설정하는데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일단 이렇게 시나리오 쓰고 나서 군대 좀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 어떤 일병이 탈영을 해서 어머니를 죽이고 집에 방화를 저지른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뭔가 그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생각나는데 이 지석이라는 친구의 이제 이전에 어떤 사연 어떻게 살았는지를 막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 지석이라는 친구는 이제 그 사이비 종교인 어머니 밑에서 너무 행복하게 자라다가 처음으로 이 어머니라는 품에서 벗어난 게 군대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들었던 친구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기력을 되찾았다, 뭔가 새로운 거를 맞닥뜨리면서
어머니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군대에서 서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서 어머니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저한테 이 전사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마무리 멘트로 여기 나와 계신 감독님들 그리고 배우분들 앞으로의 계획 듣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졸업하고 그 주식 드라마를 2년 반 정도 이렇게 다른 작가님하고 작업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성고 돌리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행운이 깃들어서 잘 풀렸으면 좋겠고,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대본 쓰는 일을 제가 직업으로 선택한 건 이렇게 영화를 잘 찍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오디션 보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도 봤거든요. 그거 꼭 붙었으면 좋겠고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영화도 계속 만들 생각입니다. 장편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일날 더 납작 엎드릴게요라는 장편 영화 개봉을 하고요. 24일날 진주의 진주라는 또 작품이 또 개봉을 합니다.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글 쓰고 영화 찍고 그럴 겁니다. 장편 시나리오도 쓰고 단편 시나리오도 씁니다. 네, 다음에 영화 만들면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국제영화제 처음으로 이제 이 작품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출연해주신 배우님들과 조영 감독님과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볼게요. 영화제에서 아주 저도 이제 졸업해서 시나리오 열심히 쓰고 경계인보다는 좀 더 쉽고 재미있는 그런 작품 많이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디션 준비를 하다 왔고요. 오늘 그 제일 중요한 스케줄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첫 상영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경기인으로 또 다른 영화제에서 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8월달에 대구 이제 단편 영화제가 있는데 작년에 붙여놨었던 틱탁이라는 작품이 또 대구 단편 영화제를 갔어요. 그래서 또 아마 그 작품으로 관객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 또 7월달에 지금 똑같이 군대 영화 하나를 또 촬영하게 돼서 그때 이제 제가 중대장인데 좀 진급을 했습니다. 중대장으로 연기를 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함께 채워준 관객분들과 게스트분들 마지막 큰 박수 서로 건네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한 안내 말씀드릴게요. 안전한 퇴장을 위해서 저희 게스트분들 먼저 퇴장 도와드리고 바로 이어서 퇴장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